2024년 봄 경기도 어느 재래시장 골목입니다. 낡은 점포 한켠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김치통을 닦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순애, 올해 57세입니다. 거칠어진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쉽게 꺾이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순애는 1967년 경상도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 맏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일로 근근히 살림을 꾸렸고 어머니는 품팔이로 생계를 도왔습니다. 순애는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뒤 15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동생들 학비를 보냈습니다.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리던 그 시절, 순애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참으면 동생들은 학교에 갈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5살 순애는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은 순애보다 형편이 나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순애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니? 순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학교까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세상에 중졸이라니. 뭐, 착하기만 하면 되겠지. 그 말투에는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결혼 초반 순애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부모님 식사를 챙기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늘 그녀를 가난한 집안 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순애가 말을 꺼내면 누구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말투부터가 촌스러워. 나 같으면 밖에 못 나가겠다. 순애는 그럴 때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싸우면 남편이 곤란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당당해질 거야. 그런 다짐만이 순애를 지탱했습니다. 결혼 10년 차 남편의 식당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불경기가 겹쳤고 거래처가 부도를 냈습니다. 빚은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순애는 아이 둘을 데리고 좁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사업은 아무나 하나.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순애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자신이 나서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애는 재래시장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 몇 통, 장아찌 몇 병이 전부였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배운 장 담그는 법을 떠올리며 한 가지 한 가지 정성을 들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비웃었습니다. 시누이가 가게 앞을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걸로 돈이 되겠어? 창피해서 어떻게 나가? 남편도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지. 무리하지 마. 하지만 순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나온 반찬에는 남다른 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한과 끝내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반찬 진짜 맛있어요. 사진 찍어서 올려도 돼요? 순애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손님은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 집 반찬은 진짜 집밥 맛이에요. 엄마 손맛 그대로.
글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낯선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그날 밤 혼자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일까? 오랜 시간 눌려 살았던 자존심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큰 기회가 그리고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SNS에 올라간 글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순애의 가게 앞에는 줄이 섰습니다. 여기 맞아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김치 아직 남았나요? 순애는 당황스러웠지만 최선을 다해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한 통 한 통 정성껏 담아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날 저녁 순애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손님이 정말 많이 왔어요. 준비한 김치가 다 팔렸어요.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순애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저 이참에 조금 더 준비해 볼까 해요. 반찬 종류도 늘리고.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리하지 마. 손님이 언제까지 올지도 모르는데. 순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달라. 나도 할 수 있어. 다음 날부터 순애는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담그고 밤늦게까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장아찌, 무생채, 멸치볶음, 깻잎김치까지. 할머니에게 배웠던 조리법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손맛을 살렸습니다. 손님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반찬은 진짜 다르네요. 우리 엄마 손맛 같아요. 순애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시작되었습니다. 시댁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신우이가 가게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가게예요? 순애는 손님을 응대하다 말고 황급히 인사했습니다. 왔어? 어떻게 온 거야? 신우이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가 가보라고 해서 왔지. 근데 이게 뭐라고 줄을 서. 그냥 김치 파는 거잖아.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우이는 손님들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장사 오래 못 가. 요즘 누가 재래시장 와? 마트 가면 다 있는데. 순애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손님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돌아간 뒤 순애는 혼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애야, 내가 장사한다며? 네, 어머님. 그런데 말이야, 시장에서 반찬 파는 게 좀 창피하지 않니?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순애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빚을 갚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이야, 좀 더 품위 있는 일을 하지.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순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순애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대형마트 바이어였습니다. 사장님, 저희 마트에서 반찬 납품 받고 싶은데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순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저한테요? 네, SNS에서 평이 좋더라고요.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애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 그날 밤 순애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오늘 대형마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납품 제안을 받았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짜? 그런데 할 수 있겠어?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애야, 대량 생산은 다른 문제야. 자금도 필요하고 실패하면 또 빚이야. 순애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순애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마트에 납품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애야, 내가 뭘 알아?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사업을 해? 어머님, 저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망하면 우리 집안까지 망신이야. 제발 조용히 살아.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순애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혼자 가게에 남아 장독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담가주던 장맛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와 장독대 뚜껑을 흔들었습니다. 순애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해야 해.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며칠 뒤 순애는 마트 바이어를 만났습니다. 바이어는 샘플을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은 확실히 좋네요. 그런데 사장님, 대량 생산 경험은 있으세요? 순애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겠습니다. 바이어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일단 소량으로 시작해보죠. 한 달 테스트 기간을 드릴게요. 품질만 유지하면 계약 연장 가능합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 자존심을 걸고 해볼 거야. 마트와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매주 500인분의 반찬을 납품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루에 기껏해야 50인분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순애는 밤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포장비. 계산을 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한 2천만 원 정도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천? 우리 어디 그런 돈 있어? 대출을 좀 받으면.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애야, 우리 아직 빚도 다 못 갚았어. 또 대출 받으면 어떡해. 순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너무 무리야. 그냥 지금처럼 작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순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순애야, 내가 마트 납품한다며? 소문 들었어. 네, 어머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너 정신 나갔구나. 중졸의 사업 경험도 없는 사람이 무슨 납품이야. 어머님, 저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웃기지 마.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당할까봐 걱정이야. 순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빚도 못 갚은 주제에 무슨 사업이야. 제발 조용히 살아.
이번 주말에 식구들 모여서 내일 이야기할 거야.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순애는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말 시댁집에는 온 식구가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그리고 남편. 순애는 방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순애 일 때문이야.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언니가 무슨 맡은 아픔을 한다고 하던데 말이 돼요? 시아버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업은 아무나 하나. 배운 것도 없는데. 순애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 수 있다고? 내가 뭘 알아? 장사가 그렇게 쉬운 줄 아니? 시누이가 덧붙였습니다. 언니, 솔직히 우리도 창피해요. 시장 반찬 가게도 모자라 이제 마트까지. 순애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 순애가 열심히 하려는 건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너도 정신 차려. 내가 사업 망쳐서 빚더미에 앉았으면서 또 빚 늘릴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애를 향해 말했습니다. 순애야, 이번 계약은 취소해.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었어요. 이제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럼 위약금 내고 취소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우리 집안 전부 망신이야. 알겠어? 순애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애야, 미안해. 순애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좀 더 힘이 됐어야 하는데.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포기해야 할까? 어차피 실패할 거라면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평생 고개 숙이고 살 거야. 새벽 5시 순애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할머니가 담가주셨던 장독을 떠올렸습니다. 순애는 장독대 앞에 앉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장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순애야, 장은 정성이란다. 급하게 담그면 맛이 안 나.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맞아. 나한테는 이게 있어. 순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이번만큼은 해볼 거예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네. 실패하더라도 시도는 해볼래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어. 순애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애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나요? 보증인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순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가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명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순애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님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이 동네에서 20년 살았어요. 사장님 반찬만큼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요.
순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사장님은 할 수 있어요. 순애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순애는 다시 계약서를 펼쳐놓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밑바닥이야. 더 떨어질 곳도 없어. 이번만큼은 내 자존심을 걸고 해볼 거야. 순애는 펜을 들고 납품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장독대 앞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장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은 정성이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첫 납품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남편도 퇴근 후 가게로 와서 포장을 도왔습니다. 순애야, 좀 쉬어.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순애의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첫 납품 당일 순애는 새벽부터 트럭에 반찬을 실었습니다. 500인분의 반찬이 빼곡히 차 있었습니다. 마트 입고 담당자가 샘플을 확인했습니다. 맛은 괜찮네요. 순애는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다른 건 괜찮나요? 포장이 조금 들쭉날쭉하긴 한데 일단은 괜찮습니다.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주일 뒤에 터졌습니다. 마트 바이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고객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순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맛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건 짜고 어떤 건 싱겁다고. 순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이어가 계속 말했습니다. 대량 생산은 맛의 균일성이 생명입니다. 이대로면 계약 유지가 어렵습니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애야, 소문 들었어. 마트에서 컴플레인 들어왔다며? 네, 어머님. 봐라. 내가 뭘 했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그만둬. 더 망신당하기 전에. 전화가 끊어진 뒤 순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을까?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 실패했어요. 맛이 일정하지 않대요. 남편은 순애 옆에 앉았습니다. 순애야, 괜찮아. 우리 그만해도 돼.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방법을 찾아보자. 함께.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지난주에 만든 반찬 샘플들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맛을 보았습니다. 맞아. 이게 문제야. 양념을 할 때마다 손맛으로만 조절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순애는 계량컵과 계량 스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쳐 모든 재료의 양을 정확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애는 달라졌습니다. 모든 양념을 그램 단위로 재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15g, 설탕 10g, 간장 30ml.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남편도 저녁마다 와서 함께 맛을 보았습니다. 이번 건 어때? 좋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순애는 매번 기록했습니다.
실패한 것도 성공한 것도. 일주일 뒤 순애는 다시 바이어에게 연락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바이어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순애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모든 반찬을 정확한 레시피대로 만들었습니다. 포장도 하나하나 정성껏 했습니다. 남편은 새벽까지 함께 일했습니다. 순애야, 내가 미안해. 진작에 이렇게 도와줬어야 하는데. 순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두 번째 납품일, 순애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트를 찾았습니다. 입고 담당자가 샘플을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다르네요. 맛이 일정해요.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 바이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이번엔 컴플레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순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네. 오히려 고객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재구매율이 높아요. 순애는 전화를 끊고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잘했어, 순애야. 그날 저녁 순애는 단골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저예요. 그때 격려해 주신 거 기억하세요? 아, 사장님. 물론이죠. 그 말씀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손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잘하신 거예요. 축하드려요.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애야, 내가 마트 납품 잘하고 있다며? 순애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좀 안정됐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했구나.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순애는 그날 밤 가게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바람이 불어와 장독대 뚜껑을 흔들었습니다.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순애의 반찬 가게는 이제 세 곳의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가게도 그대로 운영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여전히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순애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원 3명이 함께 일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우리 동네 장인 코너를 준비 중인데요.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순애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요? 저는 그냥 반찬 만드는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전통 방식으로 장을 담그시고 정성으로 승부하시잖아요.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순애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촬영 당일 순애는 긴장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리포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순애는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성껏 만들었을 뿐이에요. 힘들 때는 없으셨어요? 순애는 장독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많았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물려주신 이 장만만은 지키고 싶었어요. 리포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은 응원해 주셨나요? 순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반대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들 응원해줘요. 방송이 나간 뒤 순애의 가게는 더 바빠졌습니다. 전화 문의가 쏟아졌고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어느 날 낯선 남자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는 식품회사 기획팀장입니다. 프랜차이즈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프랜차이즈요? 네. 사장님 브랜드로 전국에 매장을 낼 수 있어요. 순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저녁 순애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프랜차이즈 제안을 받았어요. 남편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순애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너무 큰일 같아서요. 남편이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야,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무엇을 선택하든 난 응원할게. 순애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며칠 뒤 집안 대소사로 시댁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순애는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왔니? 들어와. 예전과는 달리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거실에는 시누이와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순애야, 방송 잘 봤다. 대단하더구나. 순애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부끄러웠어요.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 그때 많이 무례했죠. 미안해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누이가 사과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야. 다 지난 일이야. 시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힘들어요. 아이가 취업을 못해서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언니 가게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배우고 싶대요. 순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무시당하던 날들, 비웃음 받던 순간들. 하지만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보내.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순애를 불렀습니다. 순애야, 잠깐 이리 와봐. 순애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했지. 순애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미안하다. 순애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며느리를 제대로 못 알아봤어. 시어머니가 순애를 꼭 안았습니다. 순애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프랜차이즈 할 거예요. 남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결심했어? 네. 이제는 자신 있어요. 남편이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난 믿어. 1년 뒤 순애의 브랜드 할매 손맛은 전국 15개 매장을 열었습니다. 순애는 본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 1호점에서 일했습니다. 새벽마다 장독대 앞에 앉아 장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어느 겨울날 순애는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 팬이에요. 사인해 주실 수 있나요? 순애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요. 여성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은 저한테 희망이에요. 저도 늦은 나이에 뭔가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순애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남편과 함께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까지 왔네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야.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이제 행복해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요. 남편이 순애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나도 당신이 자랑스러워.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집와서 고개 숙이던 날들도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길을 만들어냈고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57세에 시작한 작은 반찬 가게. 그것은 순애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무시받던 며느리는 이제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애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내 지켜낸 자존심이었습니다. 순애는 다시 장독대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장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이 맛만큼은 절대 잃지 않을게요. 바람이 불어와 순애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순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새벽마다 일어나 장독대를 돌봅니다. 정성과 끈기로 만들어낸 그 맛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움이 적다고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순애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57세 김순애. 그녀는 당당히 말합니다.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